자, 다음 개발 파트로 가겠습니다. 개발 파트. 개발 파트로 가시면 이제 교재로 가셔서 368페이지로 가죠. 368로 가시는데 368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부동산 제목이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 정리만 좀 가는데 나머지 거 나중에 해드리고 오른쪽 가시면 369페이지에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토지용 집약도에서 왜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의 의의까지만 좀 보세요. 나머지 거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 4월달에 빼겠고요.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도라는 것은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켜요. 토지에다가.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면은 집약적이라고 하고 작게 하면 조방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토지 단위 면적 땅에 노동과 자본이라면 자, 우리가 이제 지대곡선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론서에 의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하향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럼 지대가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간다면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안쪽 도심은 지가가 낮아요, 높아요? 높으면 건물을 올려야겠죠. 그럼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해요. 그럼 저층화 될까요? 고층화 될까요? 고층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외곽은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는 게 조방적이죠? 저층화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이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양이며 이번에 양가로 1번만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경우는 무슨 쪽이요? 집약적. 토지용의 집약도가 낮으면 무슨이요? 조방적. 사셨죠, 그죠? 여기까지만 보세요. 밑에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셔서 우리가 372페이지로 가시면 용어 정리한다고 가세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전에 제가 그 직각을 하면서 이게 난개발이에요. 무슨 개발이다? 그러니까 도시 스프롤이라는 건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 난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되는데 무계획적으로 지멋대로 이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좌측에 파란 색깔 위주만 가져가세요. 파란 색깔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1번 도시성장이 질서, 무질서, 계획, 무계획, 규칙, 불규칙, 외곽으로 확산하죠. 그러면 2번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 공업지도 발생하죠. 자, 요거 잘 나옵니다. 대도시의 중심지입니까? 외곽입니까? 요거까지만 잡으세요.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할 때 들어가면 침입이고 바뀌면 천이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것도 희박하고 넘겨보시면은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이제 직주분리라는 게 계속 이제 용어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잡는 게 좋아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직주분리. 도심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집가가 높기 때문에 직장이 도심에 있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시키는 게 직주분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 원인과 결과를 봐야 되죠.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에 나간다고 돼 있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수평구간이 확대되고 원인은 뭘까요? 천천히. 원인은 그냥요 도심의 땅값이 높아서 그래요. 외곽이 저지가죠. 환경이 악화되니까 나가고 주택이 재개발, 철거돼서 나가서 공적 규제가 강화돼서 교통이 발달해 나갔죠. 나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또 들어와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뻥 뚫려요. 이걸 따보세요. 공동화 현상, 도노트 현상이에요. 상주 인구가 도심 상주 인구 감소함으로써 도심의 주야 간의 인구차가 크고요. 자, 나중에 잠만 자러 가니까 침상, 베드타운이 형성되겠죠. 도심의 고동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심화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두 번째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도심의 중심지에 자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의 유동성을 도심고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교통 혼란이 초래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의 지역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자, 직주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갔던 사람이 들어와요.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잖아요. 못 되면 들어와요. 그럼 심해 안 나오고. 그럼 접근이라는 거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회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다시 들어온 현상이 발생되겠죠. 왜 그러냐면, 나갔다 보니까 도심이 다시 지가가 하락했죠. 환경이 개선되고 재개발이 완료되고 공적주의 완화되면 들어오겠죠. 교통이 체증되면. 근데 들어오게 되면 결과가 주거용 건물이 저층화된다, 고층화된다. 고층화가 돼버려요. 사셨습니까? 도시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해춘화가 회자가 젊어진다는, 다시 회자다가 젊어져서 재개발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자, 넘기시면 이제 376페이지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제2절에 개발이 있어요, 개발. 찍어줄게. 박스에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 개발은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된다는 단어가 있나? 그것만 체크해. 그러면 시공은 담당에 안 해.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것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내용에 맨 밑에 가시면 조성과 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건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성은 땅이 울퉁불퉁한 판판하게 만드는 게 조성에 대한 계량이고요. 건물을 올리는 게 건축이에요. 그럼 건축이 먼저겠어요? 조성이 먼저겠어요? 조성을 하고 건축하죠? 근데 벽편 치지 마세요. 양할 거 없고 그냥 아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것만 시험 배정되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님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찍어줬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포함돼, 제외돼? 그것만 가져가고 양가로 2번도 희박해. 이것도 나중에 3, 4월 달에 빼고 지금 해봤자 다 까먹으니까 양가로 3번 있어요? 요건 해, 요거. 개발 주체가 공적이 1섹터 국가가 하고 사적이 개인에서 1섹터고 3부분을 합친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사적 주체, 토지 소유자의 개인의 건설업의 토지 소유자의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찾으셨나? 그럼 조합은 공적이야, 사적이야? 조합이 공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적은 1섹터, 사적이 2섹터, 합치면 3섹터죠.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제 전부가 처음 했으니까 1섹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5단계라는 그 파란 색깔이 있죠. 그 파란 색깔 위주만 가져가세요. 딱 한 줄만 나오고 그게 안 나오는데, 자, 칠판에 보십시오. 계획 단계라는 게 있죠.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개자 동그라미 치시고, 또 개 나오니까 인자, 그 다음에 시자, 첫자. 해보세요. 개협인시처. 개협인시처. 그럼 개가 뭐야? 개가. 계획. 사업 계획을 해요. 협. 그럼 내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할 수 있죠. 땅 살려면. 인이 뭐야? 앞에 계획이 있으니까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인에다 똥 합친 거지. 그러면 내가 허가관청으로도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죠? 시행하고 처분하죠? 그래서 얘는 딱 한 번 그 순서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나와요. 그러면 교수님 어디가 중요해요? 넘겨요. 넘기시면은 거기에 378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넘기시면은 380페이지의 핵심을 가세요. 핵심 가셔서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는 게 있죠. 요걸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요게 7단계가 나오고 요걸 이제 순서가 내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텐데, 자, 이제 내가 개발하려면 그냥 이제 아이디어를 짜야 돼. 요즘 이제 아이디어 단계로 많이 나와요. 구상. 그래서 아자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자. 이따 문제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 자, 아이디어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도 한다? 구상. 근데 아가 더 잘 나와. 아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가야 돼? 계략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타당성이야? 예비도 타당성이야? 실행 가능성 전 단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을 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을 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경제, 기술 따져서 돈 빌리고 건설하고 팔아먹죠. 마케팅에다가 발표. 내가 팔려 그래. 그럼 나중에 팔아야 돼? 초기에 팔아야 돼? 시장이 항상 바뀔 수 있죠. 초기에 팔아지 낀다.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자, 이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 텐데. 자, 여기 보세요. 아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자. 아자 동그라미 치고. 예 있어요? 예? 타당성이에요? 예비도 타당성이에요? 실행 가능성적. 그 다음 부지 매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그냥입니까? 계략적으로 가야 됩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세부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 여기 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금, 검, 마 이렇게 써보세요.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 이건 이제 문제를 바로 풀 텐데. 다음 이제 아, 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예. 예. 자, 따라해보세요. 불타는. 못하는? 불타는. 자, 따라해보세요. 금요일에는. 겁만하는 거 아주 잘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겁마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아, 예. 못하는. 불은 부지예요. 타가. 타당성.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겁마와 함께.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나도 초라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문제 맞춰봐. 그리고 기출문제 맞춰보세요. 프린트 넘기시면 기출문제 나와. 그 밑에 4페이지 기출이 있어요? 풀어보세요. 저거 야매로 풀어, 야매로. 몇 번? 2번이지. 아예 기억나? 아예? 마이크 테스트. 잠깐. 근데 무슨 단계라고 돼요? 구사한데 아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 디귿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근데 예. 예.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좀 즐기세요. 어차피 2시까지 가야 돼. 힘들어 죽겠어, 지금. 돌다가 지금 무슨 예하고 불탄 나오는데 미치게 환장하는 지금. 도대체 왜 불이 탈까? 금요일에. 힘들어 죽겠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개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개론이. 아니, 여러분들이 소장에 중개사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와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10월달까지만 참어. 8달까지만? 그 다음에 예. 왜 가? 그냥, 그지? 아예? 못하는. 이게 불이야, 불. 불이 어떻게 돼? 탔지? 금요일이 빠졌지? 금요일 빠진 거야. 겁만 빠졌고. 그럼 늑대적으로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3번 나왔어요, 시험제 3번. 감정평가까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 이해하셨죠?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간다면 제 프린트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본다면 아까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죠. 타당성이에요, 예비적이에요.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는데 부지 매입이 안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한가요? 부지 매입점은 계략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예비적은 그냥이야, 계략적이야. 예상과 수익에 대한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략적 나오면 무슨 쪽 타당성 찍으셔야 돼요? 예비 타당성. 근데 이번만 일단 펼쳐보세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저자분한테 계속 감정평가 문제를 드리는데 이건 안 내놓으셨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예비적 타당성 개발 과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 이전에 분석한다. 요거를 찍으셔야 됩니다.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에 있는 기본서에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꼭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되고, 마케팅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낫죠? 초기. 나중에 팔아야 돼요? 미리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 위험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볼게요. 책에 볼게요. 책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시면 어떤 걸 파란 색깔로 하셨는지 갑니다. 일단은 378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파란 색깔을 찾아보세요. 파란 나라를 보았나? 378. 계략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계략적이. 예비적에 들어가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379페이지도 파란 색깔 한번 찾아볼게요. 양가로 2번에 있나요? 아까 제가 법경기라 그랬죠? 뭐니 해도 그냥이야 돈이 중요해.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당성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 그 채택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죠? 근데 반드시 채택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오른쪽 기출을 확인하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또 파란 나라를 보았니? 자, 그래서 380페이지에 마케팅에 파란 글씨 있어요? 어디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얘기해봐. 초기 단계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중요 임차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왜 칠판 보세요. 아까 제가 마케팅 단계 있었죠? 마케팅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미리 가야 돼요. 미리 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임대도 초기 단계로 가자는 건데,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다 짓기 전에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보셔야 할 텐데.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중요 임차자를 선정하자는 거예요. 중요 임차자. 중요 임차자가 대형 마트라든지 CGV 영화관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입니까? 다른 애들도 영업이 잘 됩니까? 중요 임차자 선정하는 거죠. 언제 확보해야 되는 거야? 초기. 그럼 사전에 확보해주는 거지. 아시겠어요? 파란 색깔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단계가 중요할 것이고, 임대 매매타. 무슨 임차인을 중요해요? 중요 임차인. 찾았죠? 그다음 밑에 정박 임차라는 게 있어요? 정박 임차는 정박아가 아니라 계속 고정된 임차인이에요. 여러분들, 은행이 1층에 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나요? 고정돼 있나요? 그럼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얘네들을 확보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밑에 380페이지 맨 밑에 개발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하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따라보세요. 법 12. 프린트. 갑니다. 여기서 시험에 다 나와요. 여기서. 갑니다. 자, 얘가 워포드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한다? 워포드. 튜넨이 얘기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12? 법 12. 그래서 제가 개발하다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랑 시비가 붙었어요. 법으로. 따라서 법으로 시비가 붙었다. 그냥이야 전쟁이 터졌어. 워가 전쟁이잖아. 안 먹힐 알았어. 그럼 누가 이겼다? 워포드 이겼죠. 세 가지가 뭐가 있어? 불러봐. 법률적, 시장, 비용 위험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셔요? 자, 우리가 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어? 민법이 무슨 법이야? 사법이죠. 소유권과 관련된 게 사법이에요. 토지용 규제는 공법에서 배우시죠? 지역지구제 같은 거, 그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 나오면 이건 무슨 법에 대한 거고? 공법.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 일단 지연됐다는 건 법률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소유권 나오면 무슨 법이야? 사법. 그러면 법률적 위험을 안 줄여야 돼? 우리가 줄여야 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용계획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위험이라는 자체는 시장은 항상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럼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 사업하려는데 특정 부동산의 수용을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이 시장성은 자, 수요는 많아야 돼요? 매매가 잘 돼야 돼요. 매매 임대라는 건 시장성 연구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자체는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흡수율은 분양률을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얘기한다? 분양률.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미시적 구체적으로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데 목적은 미래에 있다. 자, 과거에 분양이 잘 따라서 미래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건 이제 별표 치시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이제 시장성에 들어가는데 이따가 제가 또 후수를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추가적 비용. 자, 따라서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 요새 여러분들 자재값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길수록 더 달라는 게 우리 감정평가 시간에 나왔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최소예요? 최대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을 좀 높게 잡죠? 그 이상 못 주게 하니까 비용이 감소되지만 건축비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 12.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10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험이 아까 법 12는 워포드가 얘기한다 그랬죠? 워포드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확실합니까? 장래가 불확실합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 쳐보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쪽에 어디죠? 경기도에 어디 아파트 앞에 어떤 막는 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럼 내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시험 문제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100%요. 여쭤볼게요. 외부 환경이에요. 그럼 아까 매장 문화재가 출처됐는데 지연됐다는 건 내가 피할 수 있다, 통제할 수가 없다. 거시적 시장 환경도 못 피하죠. 그 다음에 SOC 같은 사회 간접 자본성 확충도 못 피하고 행정 변화에 대한 사업 인허가 지원도 못 피해요. 따라서 정책. 자, 이건 그냥요 다 정책이에요. 정책은 내가 통제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근데 내가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강조 사건 아시죠? 그럼 그게 아닙니까?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그거는 위험이 생긴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요거만 통제할 수 있고 나머지 통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다음다. 아까 법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노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아까 토지이용 규제 기억나세요? 이건 무슨 법이죠? 공법. 그냥 있는 거 읽어주시면 돼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친절한 학개론이에요. 그죠? 어떤 학원 갔더니 어떤 다른 과목 막 질문해. 막 이렇게 무슨 법이야? 가만히 있어. 묻어봐라! 그러는데 안 그래요. 토지이용 규제는 무슨 법이에요? 이렇게는 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보고 있어요? 소유권은요? 사법. 기억나시죠? 따라서 바꿔낸다. 이거 보셔요, 이거? 이거 갖다 놨네. 자, 그래서, 그럼 법적 위험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 계획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자, 시장은 그냥이야 불확실해.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어디에서 팔아야 돼요? 후기 단계에서 해야 돼요? 초기 단계. 그래야지만 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비용은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현관펜. 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할수록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갈까요? 심할수록 더 나가다. 강력하게 제가 추천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지겠죠. 이해하셨어요?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아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최대 가격이니까 어떤 거냐? 자, 예를 보세요. 지금 100억짜리인데 공사가 그냥이야 추가적으로 더 달라 그래.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0억을 줘놓고 최대 가격 이상은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이제 푸는데 일단은 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스타트. 요거 하고 이제 제가 프린트 OX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개발을 위한 틀린 거 아까 몇 번이 같아요? 틀린 거? 3번이죠? 아까 제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관리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정책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행정의 변화로서 사업 인허가 지연됐던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아니다? 통제할 수 없죠. 아시겠죠? 그죠? 자, 아까 워포드 기억나시죠? 전쟁이 터졌죠? 그냥요, 법 12가 붙었어요. 법 12가 붙었죠. 지금 보고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 법률적을 최소화하려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야겠죠.
원칙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사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이 부과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니까 법적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 오늘 프린트로 가볼게요. 메일 노트에 두 문제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두 문제가 5번하고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 6번 스타트. 자, 5번. 개발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급이 일부 포함되어 지원됐다는 건 공법에 대한 게 바뀐 거잖아요. 이건 어떤 위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법률적 위험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흡수율은요, 과거 추세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 파악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목적이 있다. 과거 추세의 목적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82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프린트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딱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프린트로 보시게 되면은 6페이지로 한번 가시면 이쁘게 해놨어요. 이쁘게. 6페이지 있어요? 요것만 하고 좀 썼다 가겠는데. 자, 그래서 자, 얘도 이제 밑에 문제가 하나 배정돼 있죠? 순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제 프린터만 요것만 마스터하시면 되는데. 자,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가볼게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갑이라는 개발업자가 A 지역에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타당성 분석을 해요. 그럼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특정 부동산을 보려고 합니다. 특정 부동산. 자, 그럼 그냥이 돼요. 지역 경제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맞나요? 그럼 지역 경제가 좋으려면 그냥입니까? 모든 부동산을 봅니까? 자,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소득과 고용이 많이 창출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먼저 봐야 되죠? 그럼 수요 공급을 그냥입니까? 분석을 합니까? 분석을 하죠. 따라서 시장이 먼저다. 그렇죠? 수요 공급을 먼저 분석을 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수요만 많아야 되나요? 매매가 잘 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먼저 나오고 시장성이 다음이라는 거죠. 시장은 몇 글자죠? 얘는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시장성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에 출제가 잘 되는 게 얘는 수요 공급이 나오면 얘 찍고요. 매매인데 나오면 얘 찍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성이야, 시장이야. 매매 나오면 시장성. 그래서 이건 제가 강의 시간 안 하려고 했는데 성자도 동그라미 쳐요. 성자. 매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이거를 같이 붙이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게요. 성, 매매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시면 안 좋은 거 이거. 알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또 누가 또 게시판에 올릴까봐 내가 그냥 성만 하고 매매만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성인이라면? 알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 나오면 못 찍어.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찍는 거야. 그렇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세 글자잖아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딱 시장 분석. 전체적인 시장만 분석을 하는 거죠. 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채택 가능성, 용도 부지 결정한 다음에 투자에 의해서 새로운 것도 하지만 기존 개발도 하고 지역 근린 부지 수용급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돼야 돼요? 이제 돼야 돼요. 그럼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타당성에 대한 수익성과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이건 딱 경제성 분석. 그냥이야 돈 되는 거예요. 수익성과 최종 투자가 돈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투자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성이 먼저다, 시장이 먼저다. 몇 글자예요? 경제성은요? 세 글자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아까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아까 분양률에 대한 거니까 흡수율은 시장이에요? 시장성이에요? 자, 그럼 흡수율은 몇 글자죠? 그럼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성에 들어가요? 시장성. 여러분들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민감도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에서 한다. 민감도서. 그래서 투자론에서 민감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당성에서 하는데 얘와 얘를 바꾸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3, 4월 달에 얘와 얘를 바꾸면서 야매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역경제에 지자 동그라미 쳐. 지자. 지역경제의 지. 프린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자. 자, 여기 시장이 또 나오죠? 성자. 그 다음에 타자, 투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어요? 여러분들 타투가 문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문신. 내가 시골에 갔는데 사우나에 조폭께서 계셔요. 용문신을 하고 있어. 그래서 타투를 하고 계십니다. 쫄다고 쫙 들어오니 성인 그런 거야. 왜? 지시하십시오. 지시성 타투. 무슨 성 타투? 지시성 타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우면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어떻게 했어요? 두 글자, 세 글자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순서를 마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또 문제를 낼 텐데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순서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계별, 원래 부동산 분석이라 그래요. 단계별 분석 과정에서 단계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 몇 번이 정도야 돼요? 자, 무슨 성 타투였어, 아까? 지, 시, 성, 타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게 어려우시면, 지역을 결정하시면 타당성하고 투자 분석을 하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요거 세 글자. 아시겠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